자, 오늘은 베이시스와 서브 베이스 그리고 로컬 베이시스까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베이시스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가 익숙한데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한번 다뤘었죠. 리니어 인디펜던스와 스팬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 벡터들의 콜렉션을 갖다가 베이시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바가 있는데, 어, 토폴로지에서 정의하는 베이시스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 스팬이라는 성격만 약간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X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고, 그리고 T의 서브셋을 갖다가 B라고 했는데, 이 B를 인덱시드 패밀리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것을 이제 T의 베이시스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임의의 오픈 G에 대해서 베이시스의 엘리멘트인 B 람다가 존재한다. 근데 이 B 람다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은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B 람다들의 콜렉션은 G가 된다. 람다는 이제 이 B라는 집합의 모든 모든 엘리멘트를 다 지칭하는 인덱스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서브셋인 서브셋이 람다 제로라는 것은 그 중에 일부라는 거고, 그 일부에 해당된 인덱스들에 대해서만 유니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명제를 보면은 어, 모든 오픈을 표현할 수 있다. 무엇으로? 이 베이시스라고 불리우는 집합의 엘리멘트 몇 개를 뽑아다가 유니온을 시킨 것으로. 이것에서 이제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다뤘던 어, 베이시스의 스팬이라는 성격과 많이 닮아 있죠. 그러니까 엘리멘트 몇 개를 뽑아가지고 유니온을 시켜서 모든 오픈을 다 제너레이티스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스팬과 많이 개념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베이시스라고 하면 이제 동치명제가 하나 더 있는데, 임의의 오픈에 대해서 그 오픈 안에 있는 임의의 점 x에 대해서 음, b의 엘리멘트인 bx가 존재한다. 근데 bx는 x를 품고 있고 g의 서브셋을 만족한다. 음,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모든 오픈에 대해서 그의 서브셋인 b가 있다는 거고, 그 오픈 안에 임의의 점을 그 b가 모두 품고 있다는 거죠. g를 갖다가 x라고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음, 베이스라고 불리우는 것들의 그 각각의 엘리멘트들을 살펴보면은 그것들이 전부 다 전체 집합 x의 점을 모두 가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음,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들자면은, 이쪽 방향으로 증명을 하면은 임의의 오픈에 대해서 오픈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베이시스의 정의에 의해서. 그런데 이 오픈셋 안에 있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딱 그 점을 포함하고 있는 이 B, B 람다의 콜렉션 중에 하나의 엘리멘트는 반드시 X를 포함하고 있겠죠?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설명이 좀 쉬운데, 여기 이렇게 G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 한 점을 이제 고정을 했을 때 뭐 베이시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G를 이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품고 있는 이러한 이러한 베이시스의 엘리멘트가 반드시 존재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음, 반대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임의의 오픈에 대해서 오픈 안에 있는 임의의 점 x에 대해서 bx라는 것이 베이시스의 엘리멘트로 존재한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만족하냐? 이게 아니라 반대쪽을 보이는 것은 이제 이거를 가정한 거죠. 이거를 가정하면은 이게 베이시스 이 콜렉션이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갖다가 그대로 쓴 거고,
음,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이것을 만족하는 bx들을 갖다가 이제 g만큼 유니온을 시키면은 g의 서브셋이 된다. 왜냐하면은 bx 각각 전부 다 g의 서브셋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아무리 그 유니온을 한다고 한들 g를 넘을 수가 없겠죠? 근데 호환관계가 반전돼도 성립을 하는 게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g만큼 유니온을 했는데 bx는 그 bx라고 불리우는 엘리멘트들은 각각 x를 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g를 넘었으면 넘었지 더 작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양쪽 포항관계를 만족시키니까 두 셋이 같다. 근데 이것은 이제 베이시스의 정의인 거죠. 베이시스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베이시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이시스의 엘리멘트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베이직 오픈이라고 해요. 베이직 오픈. 베이시스의 엘리멘트들을 갖다가 베이직 오픈이라고 얘기를 한다. 예시를 살펴보면은 유절 토폴로지에서 B1과 B2라는 콜렉션이 있는데 B1은 이제 실수인 오픈 인터벌의 콜렉션을 모아놓은 것이고 그리고 B2를 갖다가 유리수인 오픈 인터벌을 모아놓은 콜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두 개는 전부 베이시스가 돼요. 그런데 B1이 양이 훨씬 많죠. 이거는 이제 R2니까 언카운테이블 셋일 거고 이거는 Q2니까 카운테이블 셋일 건데 카운테이블과 언카운테이블의 그 카디널리티의 차이는 엄청나죠. 이것이 이제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정의했던 베이시스랑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리니어 알지브라에서는 그 베이시스라고 불리우는 벡터들이 있으면 그, 그 베이시스의 위수가 그 베이시스들이 생성하는 스팬의 디멘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베이시스의 그 엘리멘트들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서로 다른 베이시스가 있을지언정 개수의 차이도 어마무시한 경우가 있다. 음, 뭐 이렇게 간단한 예시로도 이제 토폴로지의 베이시스는 유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디스크릿 스페이스에서 또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제 B라는 집합을 갖다가 싱글레톤 셋을 모아놓은 콜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베이시스가 돼요. 이거는 이제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2번을 보면은 음, 디스크릿 토폴로지의 그 임의의 베이시스인 이 스타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위에서 정의한 이 B보다는 반드시 크다라.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어, 임의의 싱글레톤은 B에 다 들어가죠. 그런데 B는 디스크릿의 서브셋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오픈일 거고 디스크릿에서 오픈이죠. 싱글레톤은. 그러면 이제 B 스타의 엘리멘트인 B 람다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만족하냐? 이것의 서브셋이고 X를 품고 있는 그러한 B 람다를 만족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오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싱글레톤 셋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B 스타는 모든 싱글레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메키오스 투루스라고 어떠한 그 콜렉션의 그 유니온을 갖다가 엠티셋을 만들려면은 인덱스를 갖다가 엠티셋으로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어떠한 콜렉션의 인터섹션을 갖다가 전체 집합 X로 표현을 하려면은 마찬가지로 그 인덱스에다가 엠티셋을 넣어주면 된다. 이것은 이제 셋 디오리에서 다뤘던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증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X라는 셋과 X의 서브 컬렉션 B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두 가지를 만족한다. 어, B를 유니온을 시킨 것이 전 B의 모든 엘리멘트들을 유니온 시킨 것이 X가 되고, 그리고 엘리멘트들을 임의로 두 개를 뽑았는데 이 두 개를 뽑은 B1, B2의 인터섹션 안에 있는 임의의 점 X에 대해서 베이시스의 엘리멘트 BX가 존재하더라. 그런데 이것을 만족한다. X를 품고 B1, B2의 인터섹션의 서브셋이다. 만약에 B라는 X의 서브 콜렉션을 잡았는데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것을 베이시스라고, 어떠한 토폴로지의 베이시스라고 부를 수가 되더라. 필요 충분 조건이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떠한 서브 콜렉션을 잡고 그것으로 만든 토폴로지가 어, 음, 토폴로지를 만드는 이 집합 B에 대해서, 그러니까 B가 토폴로지를 만들면은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죠. B가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느냐. 근데 만드는 방식은 정해져 있는 거죠. 베이시스의 그 성질을 원칙적으로 따른다. 그러니까 B의 엘리멘트들을 적당히 몇 개 뽑아가지고 유니온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콜렉션을 갖다가 T라고 했는데, 이 T가 토폴로지가 되더라 하면은 이 두 가지 컨디션, 이 두 개를 만족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쪽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반대쪽은 주어진 토폴로지에 베이시스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집합 B는 베이시스라고 불리우는 집합 B는 이 두 가지 컨디션을 만족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폴로지가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베이시스라고 불리우는 집합이 있다. 그러면 그 집합은 이 두 가지 컨디션을 만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먼저 이쪽 방향으로 증명을 하면은 T가 토폴로지고, 그리고 이제 B가 T의 베이시스라고 했을 때 이게 가정인 거죠. 이게 가정이기 때문에 주어진 토폴로지와 그거에 대한 베이시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X는 T에 들어가죠. T가 토폴로지이기 때문에 X하고 emptyset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베이시스의 정의에 의해서 X가 오픈이니까 적당히 베이시스의 엘리멘트 몇 개를 뽑아가지고 유니온을 시켜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비함다들이 이 베이시스의 엘리멘트이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를 몽땅 다 유니온해도 X가 되죠. 몽땅 다 유니온해도 X가 되죠. 그러니까 B 람다들만 이제 유니온을 시켜서 X가 됐는데, 이것보다 큰 것은 이제 베이시스를 몽땅 다 유니온을 시킨 것이 더 큰데, 근데 그 베이시스의 엘리멘트들은 베이시스를 갖다가 X의 서브 콜렉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X 안에서 놀기 때문에 어떻게 유니온을 한들 X보다 클 수가 없죠. 그런데 X보다 큰 집합이 X보다 클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컨디션을 이제 증명을 하면은 B1과 B2 베이시스의 엘리멘트 두 개를 임의로 뽑아요. B1, B2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베이직 오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섹션을 해도 오픈일 거고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의미의 B1, B2 인터섹션의 점에 대해서 B의 엘리멘트인 B 람다가 존재한다. 이것은 이제 베이시스의 그 기본 정의인 거죠. 정의가 아니라 동치명제인 거죠. 아까 정의했던. 그러면은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이거랑 똑같으니까. 반대쪽 방향을 이제 증명을 하면은 우선 t를 갖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요. B 람다의 arbitrarily union으로. 그러니까 베이시스 엘리멘트를 적당히 몇 개 뽑은 것을 갖다가 유니온을 시켰을 때 유니온을 시킨 것들의 콜렉션을 t라고 이제 세팅을 했을 때 이 t가 토폴로지가 됨을 보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토폴로지의 첫 번째 컨디션은 엔티셋과 x가 오픈이라는 거. 엔티셋은 인덱스를 엔티셋으로 부여를 하면 되는 거고, 또 x는 우리가 무엇을 가정을 했냐면은 이거를 가정했었죠. 이 두 컨디션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되니까 결국에 유니온을 시키면 x가 된다. x는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t의 그 엘리멘트다. 그리고 t의 엘리멘트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그 세팅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인터섹션은 어떻게 되느냐? 이 족의 유니온들의 인터섹션이 될 건데 이것은 이제 그 족 연산에 의해서 콜렉션의 연산에 의해서 안의 것을 이제 인터섹션 시킨 것을 유니온 시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다? 결국엔 그 B의 엘리멘트들을 갖다가 유니온을 시킨 것이 되더라.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B1과 B2가 B의 엘리멘트이면은 인터섹션을 시켜도 그 X의 엘리멘트가 되죠. 우리가 무엇을 가정했냐면은 어, 이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X를 품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바꿀 수 있죠. 아까 거를 다시 보면은 이렇게 포항관계가 이렇게 된다, 포항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거로 그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바꿔보면은 어디 갔지? 이거니까 예, 이거니까 어떻게 된다? 인터섹션을 한 것은 인터섹션 안에 여기 있네요. 인터섹션의 서브셋이고 그리고 x를 품고 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dx의 유니온으로 dx의 유니온으로 바꿨다는 것은 결국엔 이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bx의 유니온이라는 것은 이거에 우리가 세팅한 것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t의 엘리멘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같고 이거 같으니까 G1과 G2의 인터섹션이 t의 엘리멘트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토폴로지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는 거고요. 잠시만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제 아비트렐리 유니온에 대해서 관대하다라는 것을 보이면 되죠. G 알파가 있고 적당히 인덱스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토폴로지 T의 엘리멘트 이미계를 뽑은 거죠. 예. 이런 각각의 뽑은 것들 각각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제
B 람다 알파라는 셋이 예, B의 엘리멘트로 존재해서 어, B의 엘리멘트로 존재해서 이것을 만족한다. 어, G 알파들을 몽땅 유니온한 것은 예, 결국엔 B 람다 알파를 갖다가 몽땅 유니온한 것의 유니온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아 잠만. 아, 제가 이 순서를 바꿨어가지고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G 알파가 어떠한 B 람다 알파의 유니온으로 음, 표현되게 되는 그러한 B 람다 알파가 B라는 집합의 엘리멘트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음, 말 그대로 여기다가 유니온을 그대로 씌우면은 여기다가도 유니온을 씌운 것이 되면서 음, 그런데 이거는 오픈이죠. G 알파 오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오픈이고 오픈에 이미게 어, 이미게 유니온은 오픈이죠. 이거는 토폴로지의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아, 잠만, 그 성질을 보이는 거잖아. 잠시만요. 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것도 B라는 것들의 유니온으로 표현은 된 거니까 B라는 것들의 유니온으로 표현이 된 거죠. 유니온만 두 번 써져 있을 뿐이지 결국엔 B라는 것들의 유니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T의 엘리멘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어, 토폴로지의 세 번째 컨디션을 만족시킨다. 이미계의 유니온이 오픈이다라는 성질을 만족시킨다라는 것을 예, 증명하게 된 거죠. 어, 이제 어퍼 리미트 토폴로지와 로어 리미트 토폴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B를 갖다가 이제 하프 오픈인데 위에를 닫아 놓은, 그리고 비스타를 갖다가 하프 오픈인데 아래를 닫아 놓은 그러한 것들의 콜렉션으로 했을 때 이것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이렇게 그림으로도 쉽게 보일 수가 있고요. 음, 따라서 따라서가 아니라 이 B를 갖다가 음, B로 유도된 토폴로지 T가 있으면은 이 T를 갖다가 어퍼 리미트 토폴로지라고 해요. 그리고 어, B 스타로 유도된, 그러니까 이것으로 유도된 토폴로지 T 스타를 갖다가 로어 리미트 토폴로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프 오픈 하프 오픈들은 보다 각각의 토폴로지의 베이직 오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주얼 토폴로지하고는 같아지지 않느냐 하면은 이제 유주얼 토폴로지에서 하프 오픈은 오픈셋이 될 수가 없죠. 때문에. 그런데 하프 오픈을 모아놓은 하프 오픈으로 유도된 토폴로지는 이제 오픈 인터벌을 만들 수가 있죠. 아비트리 유니온으로. 그렇기 때문에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거는 이제 무슨 정리냐고 하면은, 어, X라는 셋이 있는데 그 셋에 대한 두 토폴로지가 주어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두 토폴로지 각각의 베이시스가 주어졌다고 하면은, 베이시스가 있다고 하면은 B2, 그러니까 베이시스 2로부터 생성된 토폴로지가 베이시스 1으로부터 생성된 토폴로지의 서브셋이다 라고 하면 이러한 동치명제가 된다는 거죠.
임의의 그 B2 베이시스 2의 엘리멘트에 대해서 그 엘리멘트의 임의의 점에 대해서 bx라는 셋이 b1에 존재하더라. 근데 무엇을 만족하냐? b의 서브셋이고 x를 품고 있다. 이것은 이제 또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정의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오픈을 갖다가 b1으로 b2로 바꾼 거죠. 그리고 이것은 b1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하면은 이것들의 유니온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다가 이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bx들의 유니온으로 b2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무슨 말이 되냐면은 B1들을 적당히 뽑아서 B2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 B2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B1이 B2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먼저 증명을 하면은 당연히 B2로부터 생성된 토폴로지는 B2를 서브셋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B2는 당연히 B1으로부터 생성된 토폴로지의 서브셋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 이것을 만족한다. 이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B2의 엘리멘트들이 전부 T1의 엘리멘트들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셋들은 콜렉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 원소 엘리멘트들을 모두 T1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T1에서의 오픈이 된다는 거예요. B2의 엘리멘트가.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당연히. 근데 이것은 이제 음, 이것을 그대로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증명을 했다고 할 수가 있고 반대쪽 방향을 증명을 하면은 이것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끌고 와도 되고 근데 이 말은 무엇이 되냐 아까 얘기했던 이것을 이제 바꾸면은 bx들의 유니온으로 b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 b는 이제 t1의 엘리멘트이기 때문에 베이시스 2는 몽땅 아 b 이러한 b는 t1의 엘리멘트이고 그리고 베이시스 2는 당연히 t2의 서브셋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이것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 b는 b2의 엘리멘트죠. b2로부터 생성된 토폴로지가 이것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모두 여기에 들어감을 보였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서브 베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X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고 그리고 S라는 집합을 갖다가 T의 서브셋으로 잡았을 때 이 S라는 집합이 T의 서브 베이스가 된다 라고 함은 이렇게 정의를 한다. B라는 셋을 갖다가 이 S의 서브셋의 인터섹션 그러니까
이 S라는 셋에 적당히 몇 개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유의할 것은 미니 서브셋, 그러니까 유한개만 뽑아가지고 인터섹션을 시켜서 만든 콜렉션을 갖다가 B라고 했을 때 이 B는 T의 베이시스가 된다. 이것이 서브 베이스의 정의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포항관계는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당연하죠. 그리고 이거는 그 위에서 했었고, 그리고 전체 집합 X는 인덱스에다가 emptyset을 부여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브 베이스에서 굳이 X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위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유주얼 토폴로지에서 그러니까 아래로 6개인 오픈 인터벌을 모아놓은 콜렉션과 위로 6개인 오픈 인터벌을 모아놓은 콜렉션들을 갖다가 유니온을 시킨 것은 유주얼 토폴로지의 서브 베이스가 되더라.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이제 인터섹션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A가 B보다 작다고 하면은 이렇게 오픈 인터벌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들의 몇 개를 뽑아서 인터섹션을 시킨 것이 이것이 된다 라고 하면은 예, 이것은 이제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유주얼 토폴로지의 베이시스는 오픈 인터벌을 콜렉션 한 것이니까, 오픈 인터벌의 콜렉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의에 의해서 서브 베이스가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포함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베이시스가 그 이 B라는 집합이 토폴로지 T의 베이시스가 된다고 하면은 두 가지 컨디션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컨디션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었는데, S라는 집합이 T의 서브 베이스가 된다는 되는 그러한 컨디션은 존재하지 않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X의 파워셋, 그러니까 X의 그 임의로 서브 콜렉션을 잡았을 때, 서브 콜렉션 S를 잡았을 때 그러한 그 잡은 모든 X들에 대한 위상 T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로부터 생성된 토폴로지 T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그 S는 토폴로지 T의 서브 베이스가 된다. 아무렇게나 서브 콜렉션을 잡아도 서브 베이스가 어떠한 토폴로지에서는 만족한다. 다음 이제 정리를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 서브 콜렉션으로 잡았어요. X의 서브 콜렉션으로 S를 잡았는데 T0가 존재한대요. T0는 X에서의 토폴로지고 무엇을 만족하냐? S를 서브 베이스로 갖는 토폴로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T0라고 하지 않고 T스타라고 할게요. T스타는 토폴로지들의 인터섹션이다. 근데 그 토폴로지들은 무엇을 만족하냐? X에서의 토폴로지고 그리고 집합 S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토폴로지들의 인터섹션을 T스타라고 했을 때 이 T스타는 T0와 같아지더라. T0를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어, 음, S를 서브 베이스로 갖는 토폴로지는 S를 서브 베이스로 갖는 토폴로지는 S를 포함하는 토폴로지 중에서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인터섹션을 보면은
최소성을 조금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음, 이것을 만족하는 토폴로지 중에서 제일 작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음, 굳이 이유를 들자면은 각각의 이제 그 파워셋의 서브셋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베이스로 갖는 토폴로지가 유일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 두 가지를 이제 다 증명을 하면은 S를 갖다가 인덱시드 패밀리라고 이제 세팅을 하고 이것은 인덱시드 패밀리라고 했는데 X의 서브 콜렉션이 된다 라고 세팅을 하고 그리고 B를 갖다가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베이시스의 정의대로 세팅을 하면은 이것이 베이시스가 됨을 보이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은 이제 그 유니온이 X가 되는 거였는데 근데 음, 그럴 필요 없이 그 X 아니 S의 엘리멘트들을 하나도 뽑지 않고 인터섹션을 하면은 X가 되죠. 벨키오스 툴스에 의해서. 근데 이것은 결국엔 그 뭐냐 이 B라는 집합을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B의 엘리멘트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엘리멘트 그 B의 엘리멘트들을 몽땅 모아놓은 것도 결국 X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베이시스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인터섹션 보이면 되는 거죠. B1과 B2의 임의로 두 엘리멘트를 뽑았을 때 정의에 의해서 세팅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어, 이것을 만족하는 두 인덱스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 인덱스가 부여된 SI와 SJ가 집합 S의 콜렉션 X에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거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인터섹션은 이거 인터섹션 되는데 결국에는 집합 아니 결국에는 S들을 갖다가 그 어떻게 인터섹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것도 S의 인터섹션이고 이것도 S의 인터섹션인데 이거의 인터섹션이다. 그러면은 이제 인덱스만 A 유니온 B로 설정한 S의 인터섹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A하고 B는 비니셋이에요. 이 가정에 의해서 아니 세팅에 의해서 비니셋인데 이것을 유니온 시켜도 비니셋이죠. 그리고 인덱스가 비닛이고 S의 인터섹션이면은 당연히 베이시스의 원소가 되는 거죠. B의 엘리멘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이거니까 이렇게 된다. 뭐 이제 그 뭐냐 완전히 이제 정의대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이상한 소리가 났다면 죄송합니다. 어 어쨌든 이게 그 뭐냐 두 가지 컨디션을 보이면서 이 B라는 셋이 베이시스가 됨을 보였다는 것은 T 이 B로부터 생성된 위상 토폴로지 T0가 존재한다는 거죠. T0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고 이 T0는 또 어떻게 나타내냐 어, B를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S 람다의 finite intersection에 arbitrary union을 모아놓은 콜렉션을 T0라고 세팅을 해도 되더라. 이거는 이제 엘리멘트들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서브베이스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것들의 콜렉션으로 토폴로지를 만들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서브베이스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은 이런 것으로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다. 예. 이러한 방법으로 토폴로지를 만들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거였죠. 이것을 만족하는 토폴로지들을 갖다가 모두 인터섹션을 시켰을 때 T스타라고 했을 때 T스타는 반드시 T0와 같아지더라. 양쪽 포함관계를 보이면 되는 거죠. 이쪽 포함관계를 먼저 보이면은 T0는 X의 토폴로지가 되고요. 당연하죠. 1번에 의해서. 그리고 S를 품고 있죠. 이것도 당연하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적당한 T 람다가 존재해서 T0와 T 람다가 같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만족하면은 이 T0는 여기에 콜렉션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콜렉션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 뭐냐, 이 콜렉션을 갖다가 람다라는 그 첨수를 각각 이렇게 부여해 줬는데 그 람다 중에 어느 것은 반드시 T0랑 똑같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작은 토폴로지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작은 토폴로지가 존재하게 된다면은 인터섹션을 했을 때 당연히 이것보다 더 작겠죠. 당연히 이것보다 더 작게 되니까 이러한 폭관계를 보이게 된 거고요. 아, 잠깐만. 여기서는 이렇게 적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거꾸로 적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되면 이쪽 포항관계를 보인 게 맞게 되는 거죠. 반대쪽 포항관계를 보이면은 T0에서 이미 오픈에 대해서 A 알파가 존재한다. 람다는 이니셋이고요. A 알파와 그리고 SI가 그 S의 엘리멘트에 존재한다. 그런데 무엇을 만족하냐? G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것은 이제 위에서 이제 결론 내렸던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G를 이렇게 오픈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어떤 가정이냐고 하면은 여기 있네요. 네. 이거에 의해서 반드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SI를 T스타가 모두 품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엘리멘트로서 품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T스타는 분명히 토폴로지죠. 왜냐하면은 토폴로지의 아비트럴리 인터섹션은 무조건 토폴로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토폴로지 위상수학을 하면서 첫 시간에 배웠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G를 갖다가 T스타의 오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유를 들자면은 SI SI가 T스타의 오픈이죠. T스타의 엘리멘트이기 때문에 오픈이고, 오픈의 오픈의 비니 인터섹션은 오픈이죠. 이거 오픈인데 오픈의 아비트럴리 유니온은 오픈이죠. 그렇기 때문에 G는 오픈이죠. 따라서 임의의 T0 안에 있는 모든 엘리멘트가 T스타에 들어가니까 이러한 포항관계를 보였다. 양쪽 포항관계를 보였다는 것은 두 집합이 같다.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로컬 베이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너무 길다. S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고, 그리고 그 X 안에 점 X 하나를 고정할게요. 그리고 BX를 갖다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UX 그러니까 X의 오픈 네이버우드 X의 오픈 네이버우드를 모아놓은 것, X의 오픈 네이버우드의 콜렉션의 서브셋을 갖다가 BX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X의 서브 콜렉션들 중에서 적당히 몇 개를 뽑아놓은 것을 BX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BX가 X의 로컬 베이시스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미의 X의 오픈 네이버우드 뷰에 대해서 GX가 BX의 엘리멘트다. 엘리멘트로 존재한다. 뷰의 서브셋이고 G를 포함하는, 이것을 이제 X의 로컬 베이시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유주얼 토폴로지에서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BX를 갖다가 X의 마이너스 n분의 1 그리고 X의 n분의 x 플러스 n분의 1을 갖다가 오픈 인터벌로 잡았는데 n을 자연수로 세팅을 하면은 이것은 로컬 베이시스가 되더라. X의 로컬 베이시스가 되더라. 왜냐하면은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죠. 오픈 네이버우드, 그 임의의 오픈 네이버우드에 대해서 엡실론 네이버우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X의 오픈 네이버우드가 있으면은 음, 그것보다 더 작은 오픈 인터벌을 엡실론 네이버우드를 세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죠. 완비성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n이 존재하는데 엡실론보다 n분의 1을 더 작게 하는 그러한 n이 존재하죠. 이것은 이제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그렇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작은 셋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은 이것을 만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로컬 베이시스다. 그리고 디스크리 스페이스에서도 dx를 갖다가 싱글레톤 셋, 그러니까 고정된 x의 싱글레톤 셋 딱 하나를 가지고 있는 콜렉션이라고 할 때 이것은 x의 로컬 베이시스가 되더라. 이것은 너무 당연하죠. 오픈 네이버드 U 있으면 거기에 서브셋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x가 톱스프고 그리고 한 점은 고정하고 B가 베이시스다 할 때 dx를 갖다가 무엇이냐, 베이시스의 엘리멘트 중에서 x를 품고 있는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x의 로컬 베이시스가 되더라. 이거는 이제 약간 감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죠. 증명을 하면은 이미의 x의 오픈 네이버드 g에 대해서 b 람다가 b의 서브셋으로 존재한다. g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베이시스의 기본 정의죠. 그러면 이제 이 인덱스 람다 중에서 람다 제로가 존재할 거예요. 무엇을 만족하냐? x를 품고 있고 g의 서브셋인, 이거 처음에 설명했었죠? 그 g 안에 있는 그 g를 구성하는 이 적당한 b 람다가 있어가지고 한 점이 있으면은 그거를 품고 있는 어떠한 b 엘리멘트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처음에 설명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제 로컬 베이시스의 기본 데피니션이 되니까
이것을 이제 로컬 베이시스를 증명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x가 톱스프고 그리고 dx를 갖다가 로컬 베이시스 그리고 x를 고정하고 또 a를 서브셋이라고 할 때 x가 a의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임의의 dx의 엘리멘트에 대해서 dx 엘리멘트의 싱글레톤 x를 뺀 거와 a의 공통 부분은 항상 존재한다. 이쪽 방향으로 증명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를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x를 품고 있는 오픈, 그러니까 x의 임의의 오픈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근데 베이직 아니 로컬 베이시스에 의해서 이것은 그 성질을 그대로 만족하기 때문에 당연하다. 반대쪽은 이제 이거를 그대로 가정을 하죠. 이거를 그대로 가정을 하면은 gx를 갖다가 u로 바꾸면은 이제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empty 셋이 아닌 셋이 있는데 그것보다 큰 셋은 당연히 empty 셋이 아니죠. 근데 이것이 empty 셋이 아니게 되면 accumulation 포인트에 들어간다를 만족하게 되면서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A의 클로저에 대해서 또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클로저는 이제 여기서 X를 빼느냐 안 빼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롤레리를 보면은 톱스프와 그리고 베이시스에 대해서 베이시스 그리고 서브셋 고정하고 로컬 베이시스에 대해서 어, A의 드라이브드스에 들어가는 X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고요. 그리고 클로저에 들어가는 X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더라. 조건 보면은 그 위에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X가 어디에 소속되었는지를 판별하는, 어디에 소속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건데, 근데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나 드라이브드 셋이나 아니 드라이브드 셋, 클로저나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은 X의 오픈 인터벌, 임의의 오픈 인터벌이 아니라 X의 임의의 그 오픈 네이버우드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로컬 베이시스만 줄여서 이제 확인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컬 베이시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렐리에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이제 내용이 상당히 길었는데 이번 파트는 조금 저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서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